오늘은 상어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랫폼을 모바일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터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보스 몬스터라든지 물고기의 패턴이라든지 종료 조건 등등 이런 여러가지 좀 볼륨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캐릭터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죠.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제거해 주시고요. 새로운 스프라이트로 동물 쪽에서 상어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상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만화적인 샤크2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제법 크네요. 크기를 조금만 줄여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할 일은 역시 상어의 이동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동, 애니메이션, 충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마우스 포인터, 그러니까 실제 스마트 환경에서는 터치가 마우스 포인터와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터치하면은 그쪽으로 상어가 이동하는 방식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터치는 클릭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클릭이라기보다는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그냥 가는 걸로 하죠. 그래서 클릭을 하든지 드래그를 하든지 현재 그 손가락이 닿은 위치를 향하는 방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무한 반복이었죠. 컴퓨터는 복제되었을 때가 아니고 초록색 갯바를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조건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위치를 감지해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는 감지 쪽이 아니고 자, 동작 쪽에서 처리가 되네요. 자, 여기서 위치를 바로 이동하는 게 있는데 요렇게 쓰면은 그냥 손가락에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거고, 마우스 포인터 쪽을 보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약간 속도를 가지면서 너무 손가락이 빠르다고 100%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방향만 바라보고 따라오도록 처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이제 끝까지 따라오게 되면서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 마우스 포인터를 넘나드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0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5가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10으로 움직여 버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겠죠. 다시 방향을 틀어서 10으로 움직이면 또 반대쪽으로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거리까지 다가오면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도록 한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전에 봤던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 거리에 닿지 않았다면, 거리보다 작다면 더 이상 이동하지 마라 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가 클 때 이동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보다 클 때 이동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물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컴퓨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10보다 작을 때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약간 터치 지점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리에 따라서는 3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7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조금 어긋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정확하게 0에서 멈췄을 때 사실은 수학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탁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물체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뭐 어디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벽에 부딪히듯이 탁 멈추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약간 스르륵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속도를 마우스 포인터가 예를 들어서 7만큼 남았을 때는 속도도 줄어들고 조금 더 줄일까요? 5로 하죠. 만약에 5만큼 남았다면은 3만큼 움직이고 그거보다 더 작을 때는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한번 처리해보죠. 자, 이거를 상하관계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큰 게 먼저겠죠. 클 때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중복 처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면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10보다 작다면 10보다 크다면 10만큼 움직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도 아니라면이 돼야겠죠.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5보다 작다면 3만큼만 움직여라. 물론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는 언제든지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요거를 여러 번 나눠서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던 마우스 쪽 보기는 계속 일어나도 되는 공통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는 계속 바라보면서 거리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8로 하죠. 8, 5, 3. 자, 다시 적용된지 확인해 보죠. 조금 더 부드럽게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하시려면은 5단계, 7단계 이렇게 가시면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죠. 상어가 계속 뒤집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물속이라는 컨셉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는 따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애니메이션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작을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잡아먹는 순간만 벌리게 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제 잡아먹으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과는 별개로 애니메이션을 따로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잠깐씩 시간 간격을 주면서 자, 상어의 모양은 지금 총 3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입을 다문 모습, 벌린 모습, 배가 고픈 모습. 요거는 게임이 실패했을 때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 1번과 2번 동작을 계속 반복시켜서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그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모양을 처음에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하는 것을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해서 조금 더 빠른 편이 좋으려나요? 0.1초.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상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물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역시 새로운 스프라이트로 동물 쪽에서 가져오도록 하죠. 자, 물고기가 여기 PC라고 있네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갖추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상어보다 크기가 좀 작아야겠죠? 조그맣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고기의 행동 패턴은 상어를 피해서 도망가도록 할 예정인데, 일단은 상어가 다가오기 전에는 이리저리 좀 무작위적으로 헤엄쳐 다니는 그런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일단은 언제든지 움직이는 상태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자, 처음에 계속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게 하죠. 자, 근데 너무 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 예측이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씩 방향을 틀어 보겠습니다. 방향을 조금씩 트는데, 그 트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예측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난수를 사용할게요. 난수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도에서 15도 사이에 난수를 주고 해당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구석에 다 물고기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몰아서 그냥 한 번에 다 잡아먹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벽에 닿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벽에 닿으면 튕기기를 넣어서 움직인 다음에 벽에 닿으면은 튕겨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한 마리면은 사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마리를 좀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뿌려 보도록 하죠. 복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물고기가 등장하는 위치는 랜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완벽하게 랜덤으로 해버리면은 갑자기 나오자마자 상어한테 먹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물고기는 상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기능을 넣고, 원본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화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그 위치, 그 각도로 새로운 복제본을 생성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작위를 주고 여기저기 흩뿌릴 수도 있지만은 원본 물고기를 좀 활용해서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마다 복제를 하는데 이것도 약간 랜덤을 줄게요.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1초에서 2초 사이에 한 번씩 복제를 하죠. 자기 자신 복제하기. 자, 요거는 기다리기를 넣었기 때문에 이동과는 별도로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특정 시간마다 하나씩 복제를 하도록 하죠. 복제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복제 물고기들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제되었을 때 캡을 이용해야겠죠. 복제되었을 때 계속해서 여기저기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제된 물고기도 원본 물고기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겠죠.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랜덤한 위치에서 복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속도나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는 이 복제 물고기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네, 한번 저장하고 가죠. 네, 배고픈 상어라는 sb3 확장자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네, 복구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 작업하시면은 복구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 작업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수 제한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마리수 제한을 좀 걸고 상어를 좀 피해서 도망다니는 기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리수 제한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최대 20마리까지만 복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변수를 사용하죠. 변수가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몇 마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최대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수를 두 개 만들게요. 새로운 변수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으로 현재 마리수 그리고 최대 마리수. 자, 일단은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할게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났네요. 자, 현재 마리수. 자, 한 마리 한 마리 복제할 때마다 현재 마리수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잡아먹힐 때마다 그 마리수를 감소시켜야겠죠. 잡아먹히는 기능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시켜서 최대 마리수에 도달했을 때 멈추는 것까지 진행해 보죠. 자, 제일 처음에 현재 마리수를 0으로 만들어야겠죠. 0으로 초기화하고 복제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리수를 0으로 정하기를 처음에 넣고 복제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도록 하죠. 이게 번역이 조금 어감이 이상한데 바꾸기가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씩 더하기. 자, 기능을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1씩 증가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이런 식으로 증가하죠. 자, 그러면 최대 마리수에 도달했을 때 멈추도록 해보죠. 더 이상 복제하지 않도록. 자, 이거는 조건문을 걸면 되겠죠. 만약 현재 마리수가 비교 연산을 해야겠죠. 여기서 가능하면 같다면은 쓰시지 말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같다면을 썼을 때 순간적으로 이게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뭐 한 마리지만은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만든다든지 했을 때 이게 이제 꼬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면을 잘못 써버리면은 한 턴 넘어가면서 두 번이 동시에 처리가 되면서 계속해서 무한 증가하는 버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다면을 쓰도록 하죠. 현재 5보다 작을 때만 복제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4일 때 복제가 돼서 5가 되면 더 이상 복제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마리수가 적을 때만 동작하도록 바꿔보죠. 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원본 물고기까지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표시된 물고기는 총 6마리인데 원본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5마리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가 상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공지능을 넣어보도록 하죠. 사실 게임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뭐 처리하는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에서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주 단순한 그냥 분기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상황을 이제 확률별로 나눠서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상어가 어느 정도 이상 다가온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라 라는 기능을 넣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상어를 위치를 파악해야겠죠. 상어의 위치가, 상어까지의 거리가 얼마 이하라면, 나에게 다가온다면은 반대 방향으로. 자, 여기서는 근데 반대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어를 한번 보고 그 상어의 반대 방향을 180도를 틀어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능들을 조합해 보도록 하죠. 만약 상어까지의 거리가 일단 30을 줘보죠. 30은 너무 작나요? 그냥 50으로 가보죠. 나중에 다시 조절하도록 하고, 50보다 작다면, 너무 상어가 가까이 다가온다면 도망가야겠죠.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죠. 작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고 상어 쪽을 보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을 만약에 새로운 캡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이동에 관련된 이 방향 설정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이쪽에서는 마음대로 가라 그랬다가 이쪽에서는 반대로 가라 그랬다가. 자, 그래서 이 두 조건은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과 아니라면 이걸로 처리를 해보죠. 만약 샤크까지의 거리가 50보다 작다면 반대 방향, 그렇지 않다면은 일상 상태일 때는 뭐 무작위로 이동을 하도록 하고, 이동 속도도 여기서는 조금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2배속으로 한번 도망을 가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요거는 빼야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상어가 다가왔어요. 네, 도망을 가고 있죠. 복제본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원본하고 좀 헷갈리네요. 원본은 숨기고 복제본은 보이기로 하죠. 자, 원본 숨기기, 복제본은 보이기. 자, 원본은 숨기고 복제본은 보이고. 아, 여기가 아니죠. 자, 복제본은 보이고. 자, 좀 빨리 움직이고 있어서 이게 조금 확인이 직관적이진 않은데, 확실히 다가오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100보다 작다면 도망가라. 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좀 표가 나겠죠.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이때가 10으로 하고, 이때는 5. 자, 테스트 해보죠. 자, 역시 그런데 이제 너무 일방향으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갇혀버리는 현상이 보이네요. 여기서도 조금 더 무작위로 방향을 틀어보도록 하죠. 네, 여기에 있는 방향 전환 기능을 꺼내서 일단 반대 방향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방향 전환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애초에 이 부분을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도를 줘볼까요? 조금 쫓아오기 힘들게. 그래서 마이너스 160에서 마이너스일 필요가 없죠. 자, 160에서
200도 사이로 방향 전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속도는 조금 조절해야겠네요. 그래서 조금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어렵게 약간 이제 지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기능을 만들고 잡아먹을 때마다 점수를 올리도록 하죠. 즉 상어와 물고기가 부딪혔을 때 물고기는 사라지면서 점수는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부딪히면은 사라지고 네, 부딪히면은 사라지고 점수를 올리는 기능은 모두 물고기 쪽에서 처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 사라지는 거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거는 복제된 물고기만 처리가 되어야겠죠. 복제된 물고기가 상어를 만난다면 계속 반복 체크해서 상어에게 부딪혔다면 네, 요거는 감지 쪽이겠네요. 자, 샤크2에 닿았는가? 자, 이때 나를 제거하면 되겠죠. 복제본 삭제하기. 근데 복제본을 삭제하기 전에 점수를 먼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점수라는 변수를 생성해 보도록 하죠.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점수. 네, 점수 변수를 생성하고 제일 처음 한 번은 점수가 0으로 세팅돼야겠죠. 그런데 물고기가 꼭 한 종류만 있을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마다 점수가 다를 수 있겠죠. 더 빠른 물고기, 더 희귀한 물고기. 그래서 점수는 전체적으로 배경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게임 시작할 때 0으로 세팅하는 거는 배경에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무대 쪽에서 네, 아직 무대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이죠. 일단 들어왔으니까 무대도 한번 골라볼까요? 바닷속 배경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배경이 언더워트가 있는데 조금 밝은 쪽으로 가볼까요? 상어 색깔하고 비슷해서 구분이 될지 네, 외곽선이 있어서 확인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경 쪽에서 점수를 세팅하도록 하죠.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점수를 0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다시 물고기로 들어갈게요. 물고기 스프라이트로 가서 스크립트를 기능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한 마리가 먹힐 때마다 자, 점수를 바꿔야겠죠. 네, 삭제하기 전에 점수를 이 물고기는 마리당 5점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플레이. 자, 잡아먹으면 5점. 네, 이렇게 몰아서 잡아먹으면은 5점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시 등장을 해야 될 텐데 잡아먹힐 때 지금 마리수를 다시 깎질 않았죠. 네, 올리는 기능만 만들었고 잡아먹혔을 때 최대 현재 마리수를 일씩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올리고 네, 마찬가지로 현재 마리수는 마이너스 1씩 깎도록 하죠. 자, 다시 네, 마리수가 점점 늘어나고 잡아먹히고 나서 네, 최대 마리수까지 다시 생성되도록
리스폰이라고 해야겠죠. 예, 리스폰 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게임이 끝없이 진행이 돼요. 이게 뭐 전혀 난이도가 증가하거나 어떤 뭐 위협 조건이 없는 상태라면은 지금 상어를 포식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상어는 예, 위협을 받지 않고 계속 물고기만 잡아먹으면서 진행돼 버려요. 그러면 이 게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긴박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도록 하죠. 뭐 체력을 두고 깎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시간 제한을 둬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가 점수로 판별하는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처음에 테스트용으로 이것도 짧게 한 5초 정도 주고 5, 4, 3, 2, 1, 0이 되면은 게임 종료. 그리고 점수 띄우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특정 점수 이상 물고기를 습득하게 되면은 이제 배가 불러서 해피엔딩. 네. 그렇지 않으면은 배가 고픈 상태로 배드엔딩. 자, 여기서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스프라이트에 사용 가능한 시간. 자, 시간은 처음에 0으로 시작해야겠죠. 0으로 시작하고 배경 쪽에서 처리할게요. 배경에서 처음에 시간을 0으로 정하고 1초마다 시간을 1씩 깎으면 되겠죠. 깎을 거니까 0을 주면 안 되겠네요. 네, 처음에 5를 줘 보겠습니다. 5를 주고 계속해서 1초마다 1씩 깎아보죠. 시간을 마이너스 1. 자, 그런데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시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0이라면 그때는 멈춰야겠죠. 자, 만약 시간이 비교 연산 쪽으로 가야겠죠. 작거나 같다면 네, 또는을 쓰면 되겠네요. 시간이 0보다 작거나 0이라면 자, 여기서는 일단은 모두 멈추기를 쓸게요. 나중에 엔딩을 조금 연출해 보도록 하고 현재는 멈추는 거에 대한 확인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이 5, 4, 3, 2, 1. 네, 게임이 멈추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용으로 수치를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을 추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한번 밸런싱을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를 방해하는 보스 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상어에게 거슬릴 게 없어요.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으면 되는 게임인데 이러면은 난이도가 너무 낮다고 해야 되나요? 긴장감이 떨어져서 플레이어를 지속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되면 등장해서 플레이어를 향해서 먹물을 쏴서 그 먹물을 맞은 상어는 잠깐 이제 눈앞이 흐려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거를 디버프 스킬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대 대왕 문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 사는 생물에서 새로운 스프라이트 형태를 가져올 텐데요. 동물 쪽에 가시면은 여기에 문어 캐릭터가 있어요. 자, 새로운 문어 스프라이트를 가지고 오고, 사실 문어 자체는 직접 상어를 공격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또 상어보다는 좀 더 강한 느낌으로 크기를 원래 크기 그대로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어 스프라이트에는 모양이 5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처음 2가지 모양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이동이죠. 이동, 애니메이션, 그리고 발사체, 충돌, 디버프,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왜냐면 계속 움직이면은 이게 확인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테스트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움직임을 넣어보죠. 처음에 초록색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계속해서 움직임을 특정 시간 간격마다 형태를 바꿔보죠. 자, 처음 동작과 2번째 동작을 한번 반복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네, 너무 춤을 추는 것 같네요. 조금 동작을 느리게 만들어 보죠. 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애니메이션을 주고, 참고로 스크래치에서 스크립트의 위아래를 결정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레이어라고 하는데, 2D에서는 레이어가 수치가 높으면은 화면 앞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낮으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레이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맨 마지막으로 움직인 스프라이트가 보통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만약에 문어를 제일 위로 두고 싶다. 문어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문어가 더 위로 올라오고, 상어를 더 위로 끌어올리고 싶다. 상어를 살짝 건드리시면은 상어가 더 위로 올라오겠죠. 자, 저는 상어를 더 위로 두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뭔가 이 문어가 크다는 것이 더 이제 극대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어 캐릭터의 이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등장 이후에 위치를 조금씩 변동하도록 해보죠. 너무 빠르게 뭐 쫓아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랜덤한 무작위적인 방향을 가지고 한 번씩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체크하는데 특정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시간을 무작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떤 방향을 보고, 역시 방향도 무작위로 줄 거예요. 네, 이동을 하는데 특정한 시간 간격을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방향을 정하고 횟수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횟수도 무작위로 이동을 하도록 하죠. 자, 벽에 닿으면 또 튕겨야겠죠? 구석에서 몰려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방향을 잠깐 이제 딜레이를 가지고 정하도록 하죠.
근데 얼마가 딜레이가 걸릴지는 몰라요. 1초에서 일단 테스트용이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1초에서 3초를 기다렸다가 네, 방향을 한번 정하고 그 다음에 네, 반복을 하죠. 방향은 1에서 360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만큼 갈지도 사실은 몰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속도가 빠를 것 같기 때문에 한번 50 정도 줘보겠습니다. 50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정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 여기서 반복 횟수를 줬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도 자체는 변화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마 조금만 줘도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다가 벽에 닿으면은 튕기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너무 짧게 움직이네요. 짧게 움직이고 또 뒤집어지네요. 문어가 뒤집어지는 거는 상어는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문어는 좀 뒤집어지니까 모양이 안 나네요. 자, 여기서 문어는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만 향하도록 하죠. 원래 방향은 90도로 일단 상관없지만 설정해두고, 자,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 조금 증가하고 시간도 조금 더 주겠습니다. 100에서 300 사이로 주고 시간 간격은 조금 더 길게 주도록 하죠. 플레이. 자, 문어가 갑자기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시간을 너무 짧게 줘서 확인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더 느려서 테스트를 해서 적당한 수치를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배경에 있었죠. 사실은 이 부분도 하나하나 이 숫자로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조금 변수로 빼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관리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10초 정도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어의 움직임 왔다. 네, 너무 많이 오네요. 예, 움직였다가 계속 움직이네요. 자, 그렇다면 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 보스몬스터는 처음부터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등장 조건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 시간 지나면 저절로 강제로 등장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특정 점수 이상을 획득했을 때 등장을 하게 하든지 그런 연출 방식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보스몬스터가 사용하는 스킬인 먹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물은 상어를 향해서 발사를 하는데 상어가 먹물에 닿게 되면은 잠깐 일정 시간 동안 이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먹물로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먹물 같이 생긴 게 여기 클라우드라고 있네요. 그래서 구름을 조금 색상을 변경해서 먹물로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모양인데 네, 모양에서 좀 색칠을 하고 올게요.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서 채우기 색상을 조금 채도가 어둡고 탁한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칠을 해보죠. 하고 약간 바깥쪽은 조금은 밝은 느낌으로 가죠. 밝지만 탁한 느낌으로.
네, 이것저것 건드려서 약간 반투명 효과를 줘봤는데 게임에서 어떻게 뭐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자, 저는 요 모양을 먹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사할 때는 좀 작은 크기이다가 조금씩 확산되면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사실 뭐 예전 프로젝트 총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원본이 있고 원본은 상어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 녀석을 이제 특정 시점에서 저 문어 위치에다가 복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상어를 향해서 날아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원본을 하나 만들게요. 처음에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바로 이제 상어를 향해서 날아가는 기능을 만들죠. 그래서 상어 방향을 봐야겠죠. 한 번만 봐야겠죠.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유도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어 방향을 바라보고 네,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여야겠죠. 움직일 때는 반복해서 움직여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에서 상어 위치로 날아오도록 만들죠. 자, 이 녀석은 화면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대로 놔두도록 할게요. 근데 진짜로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가져오죠 다시. 자, 네, 이런 형태로 먹물을 만들고 이제 이 녀석을 특정 시점에 복사를 하고 점점 스케일을 한번 변화하는 기능을 넣으면 되겠네요. 자, 복사하는 거는 문어 쪽에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특정 시간마다 먹물을 발사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움직임이 멈춘 시점에서 발사하도록 그렇게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제하기를 모든 움직임이 끝난 이 상태에 한번 복제를 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클라우드겠죠. 네, 클라우드를 복제하면은 복제된 클라우드가 이제 원본은 숨긴 상태이고 보여지는 상태에서 샤크 플레이어 캐릭터를 향해서 날아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복제되었을 때 처음에 숨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기가 돼야겠죠. 보이기 원본은 숨겨져 있어야겠죠. 샤크 쪽을 보고 날아가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했네요. 저기 위치를 지정을 안 했죠. 지금 클라우드가 잠깐 보이기 상태로 둘게요. 어디로 갔지, 이 녀석? 네. 그 총알하고 이제 같은 원리인데 복제되고 나서 문어의 위치를 찾아와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복제되는 것처럼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역시 위치 이동 기능을 넣어야지 정상적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화면 밖으로 나가버려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네요. 강제로 그냥 제로 위치로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되었을 때 보이기 전에 위치를 이동하죠. 모노 위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보여지고 움직이는 걸 사실 뭐 이 사이에 간격이 없기 때문에 프레임의 차이가 없겠지만은 논리적으로는 모든 동작이 완료된 다음에 보이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자, 문어로부터 먹물이 상어를 향해서 발사가 되는지 확인할게요.
움직임이 멈추면 발사.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출에 관련된 내용이고, 사실은 게임 난이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운 데서 큰 크기로 나오게 되면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사될 때는 좀 작은 크기였다가 점점 커지는 연출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사라져야 돼요. 계속해서 게임 안에 남아서 쌓이게 되면은 이것도 나중에 메모리나 리소스를 차지하게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게임이 강제적으로 에러가 나든지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도록 만들게요. 왜냐면은 여기서 벽에 닿으면 사라지기라고 해버리면은 이 클라우드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끝에만 탁 닿아도 사라져서 어색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면 밖으로 쭉 사라지는 연출까지 해버리고, 네, 특정 시간 횟수가 지났을 때 없어지는 걸로 처리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반복을 쓰고 있는데 횟수 제한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주셔도 되고, 만약에 뭐 5초 안에는 반드시 화면 밖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 5초 후에 사라져라 라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아니라 반복 횟수 차원으로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횟수로 한번 가보죠. 네, 움직이는데 크기를 줘보죠. 형태 먼저 하나씩 처리할게요. 크기를 조그맣게 만들었다가 조금씩 키워보도록 하죠. 네, 바뀌어야겠죠. 크기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로 정하고 매 턴마다 1씩 증가를 시켜보죠. 그래서 처음에 크기 정하고 턴마다 크기를 조절하고.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잘 안 오네요. 일단 확인을 해 볼까요? 횟수가 너무 작네요. 자, 300번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입에서 나오는 거 맞나요?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못 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거의 화면 끝에서 끝까지 쭉 날아오는 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조금 짧게 끝났나요? 아니면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멈췄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두고 반복 횟수가 끝나면은 먹물이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반복이 끝난 다음에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제된 스프라이트는 제거를 깔끔하게 해주시고, 자, 이제 이 먹물에 당했을 때 상어가 스킬이죠. 사실은 이 먹물 자체도 스킬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어가 먹물에 닿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게 디버프를 거는 그런 스킬이죠.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대왕 문어의 먹물에 맞았을 때 실제 처리하는 부분은 상어 쪽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상어가 먹물과 충돌했을 때 자기 자신의 상태를 판별해서 예를 들어 한 5초 정도 속도가 반으로 느려지게 하겠습니다. 단 이 한 번 맞고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당했다라는 경우를 가정한다면은 이제 그 시간이 다시 5초로 리셋되도록 그렇게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누적되는 게 아니라 5초, 10초, 15초가 아니라 5초 맞고 4, 3, 2로 갔다가 한 번 더 맞으면 또 다시 5초.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어 스프라이트에다가 충돌 검사 쪽을 추가를 해야겠네요.
네, 역시 분리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만약 계속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 녀석이 먹물에 닿았다면 감지겠죠? 닿았다면 자 그러면은 이동 속도가 느려져라가 되겠죠. 이동 속도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5로 가라 4로 가라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상어가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새로운 아이템, 뭐 속도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을 넣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이동 속도라는 개념은 변수로 따로 빼는 게 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이동 속도 변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새로운 변수 이동 속도, 이거는 상어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프라이터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동 속도가 언제까지 얼마나 그 속도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도 변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동 속도 저하 시간, 디버프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지속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변수명은 나중에 뭐 제가 한 달, 일주일 뒤에 다시 코드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고 뭐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 기억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이름이 명확하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걸로 정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변수명이 이상하네요. 지속시간, 이동속도 지속시간 아니죠. 이속 저하 지속시간이죠. 네, 변수명을 조금 수정할게요. 이속 저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UI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기능 구현 쪽에 초점을 더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상태 값을 주고 처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여기서는 계속해서 반복 체크하면서 여기서는 이동 시간만 리셋을 하고 이동 시간이 만약에 0 이상이라면은 계속 그 시간을 깎으면서 그동안은 이동 속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클라우드에 닿았다면 이속 저하 지속 시간을 5초로 바꿔보죠. 3으로 할 거야, 테스트용으로. 바꾸기가 아니고 정하기를 써야겠죠. 자, 시간을 테스트용으로 3으로 정하고 매 초마다 이 시간을 빼야겠죠. 자, 이 부분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턴마다 1초씩 기다렸다가 이속 저하 지속 시간이 0보다 크다면 연산 쪽에서 확인하죠. 0보다 크다면 그때는 일씩 감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이 빠졌네요. 자, 만약 크다면 감소하세요. 1초마다 체크할게요.
자, 먼저 발동되는지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디버프 효과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일부러 맞아 보도록 해야겠죠. 자, 3 어라? 아, 정하기를 써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바꾸기죠.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네. 변수를 바꾸기. 정하기로 하면은 한 번에 가버리죠. 위치 이동할 때도 저 바꾸기와 정하기를 많이 이제 헷갈려요. 자, 3, 2, 1. 줄어드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지금 타이머가 빨리 끝나버렸지만.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저하 시간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한번 0으로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속 저하 지속 시간이 0보다 큰 상태라면은 계속 기본 이동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겠죠.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를 나눠서 처리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기존에 만들었던 이동 속도는 이름을 바꿀게요. 이 녀석을 현재 이동 속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제 기준이 되는 초기 이동 속도가 얼마인지를 새로운 변수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 상어는 원래 이동 속도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버프 디버프가 얼마나 걸리는지 요거를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기본 이동 속도라고 정해보죠. 자, 기본 이동 속도는 10이라고 주죠. 상어의 기본 이동 속도는 10. 현재 이동 속도는 그 속도의 반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가 아니고, 현재 이동 속도가 사실은 기본 이동 속도를 가져오는 건데, 디버프에 걸렸을 때는 반으로, 그리고 디버프가 풀렸을 때는 원래 속도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도 좀 바꿔야겠네요. 아닐 때 조건을 처리를 해야겠네요. 먼저 여기를 구조를 좀 바꿔 놓을게요. 만약 뭐뭐라면 아니라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1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돌려놓는 기능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초기값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처리를 기본 이동 속도 10으로 하고, 처음에는 현재 이동 속도를 기본 이동 속도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속 저하 시간도 0으로 가져가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속 저하 디버프에 걸린 상태가 아니라면 현재 이동 속도는 기본 이동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하지만 이속 저하 디버프에 걸린 상태라면 이 녀석의 속도의 반을 주겠습니다. 반을 준다는 것은 2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죠. 하지만 컴퓨터는 나누기보다는 곱하기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나누기는 자꾸 나머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소수점으로 계속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곱하기를 쓸게요. 곱하기 0.5를 하면은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동 속도를 기본 이동 속도의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시간 제한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일단 50초로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디버프가 걸렸다가 풀렸다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부러 먹물을 맞아서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을 체크해 보죠. 어라? 아, 죄송합니다. 지금 코드를 잘못 썼죠? 나누기를 썼네요. 네, 눈이 침침한가 봅니다. 곱하기를 써야죠. 곱하기 0.5를 해야지 줄어드는 거죠. 네. 자, 현재 이동 속도를 0.5. 오히려 테스트니까 확 줄여 볼게요. 정말로 줄어드는 게 표가 나야지 네, 빠른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치상으로는 먹물에 당했을 때 현재 이동 속도가 줄어드는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여기서는 변수를 이용해서 수치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8, 5, 3 이렇게 돼 있어요. 1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7보다 클 때, 5보다 클 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이동 속도 변수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현재 이동 속도를 자, 그래서 연산에서 역시 곱하기 연산 쓰겠습니다. 곱하기 연산을 자, 0.8, 0.5, 0.3으로 가면은 원래 속도가 나오겠죠. 자, 실제 움직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프 상태에 걸려 보도록 하죠. 자, 먹물을 맞고 느려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시 시간이 되면은 풀리고 또 느려졌다가 시간 되면은 풀리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느려지는 게 딜레이가 걸리네요. 네, 기다리기를 같은 사이클 안에 넣으니까 이 같이 딜레이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크하는 시간 자체가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감소하는 요 구문은 따로 분리를 하는 게 게임을 진행하는데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초마다 마이너스 1씩 네, 그리고 검사하는 구문도 그대로 가져오죠. 처리하는 부분은 따로 빼버리고 네, 만약에 네, 0보다 크다면은 1초마다 1씩 빼도록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바로 디버프가 발동해야겠죠. 네, 느려지고 네, 다시 빨라지고 다시 자, 한 발 더 느려지고 빨라지고 자, 화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실제 보여져야 되는 부분은 점수와 시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처리되는 수치들은 다 감추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의 밸런스 조정을 하고 네, 화면은 정리하도록 하죠. 네, 게임 시간은 일단 30초 정도로 두고 자, 네, 조금 이따 테스트를 위해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고 최대 마리수를 좀 늘릴게요. 최대 마리수를 네, 이 부분을 변수만 만들고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사용하도록 하죠. 최대 마리수를 20으로 정하고, 네, 여기서 최대 마리수보다 작을 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체크 해제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네, 시간 점수는 놔둬야 되죠. 위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이 조금 밋밋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위해서 이 배경음과 효과음을 좀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배경음은 바닷속이라는 이런 느낌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효과음은 발사음을 넣어 보죠. 그러니까 보스 몬스터 문어가 먹물을 발사할 때 효과음을 넣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음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지고 온 스프라이트들마다 각각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들이 이제 PC 쪽에 보면은 약간 이 방울소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녀석을 계속 반복 재생을 해서 배경음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사운드도 스프라이트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PC에서 바로 재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에서 클릭했을 때 여기서는 반복 재생이 아니고 계속 반복 재생하게 되면은 플레이가 이제 중첩돼서 이상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끝까지 재생하기와 재생하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재생하기가 사실은 반복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운드가 쭉 재생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또 재생되고,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C 스프라이트에서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네, 여기 재생하기가 있고 끝까지 재생하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재생하기. 사운드는 여기 버블 사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물고기의 원본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은 계속해서 사운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륨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사운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여기서 음량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한 번만 줄이면 되겠죠. 네, 20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자, 배경음을 적당한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제 효과음을 한번 넣어보죠. 자, 효과음은 문어가 클라우드를 발사할 때니까 클라우드가 복제될 때 한 번만 플레이가 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복제되는 순간 사운드를 플레이 하는데, 자, 여기서 재생하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플레이하고, 역시 음량을 조절해 보도록 하죠. 음량을 먼저 조절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겠죠.
소리가 좀 크네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게임의 시작과 종료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지금 초록색 깃발을 클릭하자마자 바로 시작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준비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되었을 때 결과창을 하나 띄워서 정말 게임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스프라이트에서 이번에는 직접 한번 그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시작 버튼을 만들어 보죠. 네모난 상자 하나를 만들고 색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글씨를 만들어서 채우도록 하죠. 텍스트로 게임 시작이라고. 이거는 글씨가 달라져야겠죠? 다른 색, 조금 검은색, 밝은색으로 해볼까요? 게임 시작 버튼을 만들어서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게임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보죠. 자, 여기서 버튼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고자 하신다면은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왔을 때는 이 색상이 변경되도록 약간 밝은색으로 가보죠. 조금 밝은색으로 바뀌게 하고 클릭했을 때는 딸깍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짝 위치를 이동해 보죠. 자, 형태를 조금 바꿔볼까요? 위치를 살짝 아래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게임 시작 버튼의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코드 쪽으로 가서 제일 먼저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게임 시작 버튼이 등장해 있는 상태로 가고 여기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색깔이 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색깔이 어두운 색이었다가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 순간 밝아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다면은 형태를 모양 2번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모양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속 반복 체크해야겠죠? 모양이 바뀌는 기능과 함께 실제로 클릭했을 때 게임이 시작되는 기능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른다는 동작이라는 거는 사실 마우스를 클릭했는가와 마우스 포인터가 이 버튼 위에 동작하는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면은 그게 사실
버튼 클릭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미 여기에서는 닿았는가를 검사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만약 이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클릭이 됐다면 마우스가 그러면은 이 상태가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메시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신호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새로운 메시지를 여기서 바로 만드셔도 되고, 새로운 메시지의 이름을 스테이지 1으로 하죠. 스테이지 01. 자, 스테이지 01으로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은 이 신호를 다른 곳에서 스테이지 1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부분을 활성화하고 어느 부분을 비활성화할 것인가. 일단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비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겠죠. 게임 진행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상어와 문어가 비활성화되어 있다면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점수가 오르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옥토퍼스, 문어도 뭐 등장해서 디버프를 일으키는 일은 없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멈춰 있는 상태로 멈춰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시간도 그때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배경 쪽에서 시간을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메시지를 받았다면, 신호를 받았을 때, 스테이지 1일 때 아랫부분을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죠. 그래서 시간을 30으로 정하고, 정하는 거는 처음에 뭐 스테이지 2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처음에는 0으로 했다가 나중에 스테이지가 시작했을 때 30으로 정하고 여기부터 계속 시간을 깎으면 되겠죠. 아랫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샤크 쪽도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스테이지 1을 받았을 때 캡을 변경해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일단 위치를 정하죠. 시작 위치를 0점 좌표 00 위치로 옮겨 놓고 X 좌표, Y 좌표를 0,0으로 두고 스테이지 1이 시작되었을 때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캡들을 변경하도록 하죠. 자, 미리 좀 몇 개 복사를 해둘까요? 복사. 자, 캡을 분리해서 스테이지 1으로, 캡을 분리해서 스테이지 1으로, 분리해서 스테이지 1으로. 자, 문어까지 처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물고기 상어가 지금 뒤집어져 있네요. 자, 게임을 시작했을 때 드디어 이제 움직이고 문어가 등장을 하네요. 문어의 등장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이 시작됐으면은 이 버튼은 사라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스프라이트 버튼을 클릭이 된다면은 스테이지 1을 보내고 형태 탭으로 가서 형태 팔레트로 가서 여기서 모양을 숨기기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도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거기까지만 해보죠. 처음에
네, 방향도 한번 정해볼까요? 상어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네, 상어의 최초 방향을 여기서 처리해보죠. 오른쪽을 보죠. 90도 방향을 보는 걸로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문어는 숨겨진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어가 숨겨져 있다가 네, 스테이지 1 일단은 바로 등장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버튼은 처음에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보이기. 정확하게는 네, 그렇죠. 처음에 버튼이 보여야겠죠? 네, 시작하고 네, 문어는 조금 이따 등장하는 게 뭐 어울릴 듯 하네요. 자, 이제 게임이 종료되었을 때 점수를 기준으로 상어의 어떤 리액션을 만들어서 결과창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점이라고 줘보도록 하죠. 게임이 끝났을 때 50점을 넘었으면은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배가 고픈 모습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자잘한 부분을 더 손을 봤습니다. 버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서 클릭했을 때 0.5초 기다리고 메시지를 보내도록 처리를 해봤고요. 자, 상어 스크립트에서 스테이지 1을 시작하기 전과 스테이지 1을 시작했을 때 각각 위치와 방향을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배경에서 측정하고 있고 시간이 멈췄을 때 모두 멈추기로 되어 있는데 상어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표현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멈추지 않고 역시 메시지를 이용해서 게임 종료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걸 상어가 받아서 어떤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지 1 말고 새로운 메시지 게임 종료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고 이거를 상어에서 받도록 하죠. 여기는 지금 배경 쪽입니다. 그래서 상어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아래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점수를 확인하는 거죠. 자, 만약 점수가 50보다 크다면 5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를 나눠서 처리하죠. 50보다 크다면 그러면은 배부르다라고 말풍선을 하나 띄우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말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50점을 넣으면은 배불러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배고파라고 말하도록 하죠. 자, 이때는 상어의 표정도 한번 상황에 맞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샤크 C로 가도록 하죠. C로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스크립트를 멈춰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멈추기를 쓰는데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멈추도록 하죠. 다른 스크립트를 멈추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못 먹었다는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다른 기능들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겸사겸사. 네, 못 먹었을 때는 배고파. 시간이 멈추지가 않네요. 시간을 멈춰야겠네요. 시간은 배경에서 처리하고 있었죠. 배경에서 시간이 0보다 작다면 모두 멈추기를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고 여기서 역시 멈춰야겠죠. 네, 이 스크립트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 이제 배불리 먹었을 때 처리되는 것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이 종료되면서 이 말하기 말풍선이 계속 보이게 하시려면은 모두 멈추기를 하시면은 이 기능 자체도 꺼져버리기 때문에 말풍선이 그냥 깜빡하고 꺼져버리게 됩니다. 이때는 각각 다른 스크립트들을 메시지를 받았을 때 게임 종료 메시지 상태일 때 멈추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종료를 받았을 때 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를 멈추도록 하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모노 쪽에도 복사를 하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제 문어와 물고기 등등 이제 다 게임이 종료했을 때 정지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